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공사장이 가벼운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자, 서울과 썸 타고 있는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서울인 듯 서울 아닌 서울 같은 서울에 붙어있는 인접한 신도시들입니다. 어떤 신도시들이 있는지 공사장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자라온 분들은 결혼하면 다 내가 결혼하고 서울에 살 줄 알아요. 그러나 서울에 못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신 서울에 못 살지만 서울과 붙어있는 서울과 썸 타는 신도시에 살면 아이 키우기도 굉장히 좋고요. 새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신도시들이 서울과 썸 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서울의 모양에 이제 가운데는 용산구, 중구가 있고 주변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자, 서울이 이렇게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원구 위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서울과 썸 타고 있는 신도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볼 신도시는요. 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긴 별내 신도시가 노원구 옆으로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는 이제 서울 동북부에 중산층을 위한 신도시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평형이 34평보다 39평, 44평 이런 큰 평수의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산층들이 이주해서 여기서 쾌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개발을 했고요. 자, 역세권으로 개발을 또 했습니다. 별내 신도시 하단에 이 뾰족한 부분, 여기는 별내역이 지나고 있습니다. 별내역은 경춘선 별내역, 그리고 8호선이 곧 개통을 합니다. 8호선 별내역으로 개발이 되고요. 자, 요렇게 왼쪽 하트 위쪽을 보면 이제 별가람역이라고 4호선 별가람역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4호선으로 서울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별내 신도시의 특징이라면 공원, 산책로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지은 게 아니라 공원을 짓고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공원, 하천, 산책로들이 잘 되어 있는 신도시입니다. 동북부의 상업 중심지로 개발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별내역 위쪽으로 상업 중심지로 메가볼시티라는 굉장히 큰 상업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조금 실현에 난항을 겪으면서 생활 숙박시설 1층, 2층으로 상업시설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어쨌든 별내 복합 문화공간으로 별내 자이더스타 활용을 해서 상업시설이 더 추가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서울의 중산층을 위한 신도시로 개발된 게 하트 모양의 별내 신도시입니다. 자, 별내 신도시의 별내역, 요 하트 꼭지점과 맞닿아 있으면서 개발된 구리의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름은 갈매 신도시입니다. 자, 갈매 신도시는 중랑구, 노원구 공릉동하고 붙어 있어요. 길 하나 사이로 중랑구고 길 하나 사이로 노원구 공릉동입니다. 자, 갈매 신도시는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서울 주변으로는 그린벨트라서 개발이 안 되는 구역들이었는데요. 이런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민의 주거 공간을 만들고자 이제 개발을 한 신도시들입니다. 서민의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평수의 아파트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34평 아파트가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갈매 신도시, 그리고 옆으로 쭉 설명드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시작한 신도시들은 34평 아파트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갈매 신도시는 가운데 갈매역이 지나고요. 갈매 신도시의 갈매 지구가 개발이 끝났고 이제 위편으로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갈매 2지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매지구가 서울에 붙어 있지만 약점으로 지적되던 게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거였는데요. 갈매 2지구가 개발되면서 규모도 키웠고, 그리고 갈매역이 지금은 경춘선 갈매역입니다. 근데 이 경춘선이 GTX-B가 선로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GTX-B 노선이 갈매를 지나가는데요. 수많은 지자체 중에서 GTX-B를 지나가는 지자체 중에 구리시만 현재 GTX-B의 정차역이 없어요. 그래서 갈매 신도시의 주민이나 구리시의 정치인들, 그리고 민관 다 합동을 해서 갈매
GTX-B 정차역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뇌피셜이지만 공사장은 아마 갈매역에 GTX-B가 정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TX-B라는 큰 호재를 나중에 실현 가능한 호재를 물고 있는 게 갈매 신도시입니다. 자, 갈매 신도시의 오른편으로 남양주의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됐는데요. 이름하여 다산 신도시입니다. 다산 신도시는 처음에 출발할 때 다산 진건지구, 다산 지금지구 이렇게 두 개로 출발을 했는데요. 원래는 진건지구, 지금지구가 있는 걸 이 신도시를 이제 만든 주체가 경기도시공사인데요. 얘네 둘을 합쳐서 다산신도시로 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브랜드 네이밍을 잘 지은 도시고요. 그러면 다산 진건지구부터 보면 다산 진건지구는 갈매 신도시 오른편으로 왼쪽에는 왕숙천이 흐르고요. 오른편에는 이제 야트막한 언덕이 있어서 그 중앙공원으로 개발을 했고 다산 신도시 중앙은 상업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상업지구 가운데 다산역, 8호선 다산역이 지나가고 그 상업지구를 이렇게 아파트들이 둘러싼 정말 짜임새 있는 신도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렇게 개발된 계획도를 보면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가 너무 이쁘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8호선 다산역을 중심으로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진건지구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길쭉하게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가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지구는 이제 남양주에 그 뭐라 그러죠? 행정 복합 도시라 그래야 되나요? 행정 기능을 남양주 지금지구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행정 중심의 도시로 만들고 그 밑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조성을 하면서 한강변으로 굉장히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산 지금지구에는 9호선이 추후 왕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9호선이 지나가게 되면서 다산 신도시의 지금지구도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 9호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지구 관심 갖고 지금 살기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지금지구도 관심 갖고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 밑으로 강동구 오른편으로 개발된 신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강 이남에 위치한 신도시가 되겠네요. 자, 미사 강변도시가 있습니다. 강일동하고 길하나 사이로 이제 미사 강변도시, 미사 신도시가 개발이 됐고요. 미사 신도시는 지금 미사역 5호선이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9호선 이제 9호선이 강동구에서 미사를 거쳐서 다산 지금지구를 거쳐서 왕숙 신도시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추후 9호선 역세권도 가능합니다. 자, 미사 강변도시는 한강변을 따라서 이제 북쪽에 위치한 단지들은 한강 리버뷰 단지로 조성이 되고 미사역 가운데로 조성이 되는 쪽은 상업지구 기준으로 이제 파라곤이라던가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 가운데에 흐르는 이제 공원이 있어요. 호수공원 중심으로는 거기 호수공원의 산책로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미사 강변도시는 규모가 꽤 커요. 단일 규모로도 세대수도 많고 규모도 커서 거의 신도시 기능은 얘 혼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 넓고 역세권도 가운데 있고 중심 상업지구도 개발되면서 주변에 근린 상업지구들도 같이 잘 조성된 우선은 땅이 네모나게 이쁘니까 도시계획도 굉장히 이쁘게 잘 된 도시가 미사 강변도시입니다. 자, 미사 강변도시 밑으로 하남시에 또 신도시가 하나가 조성이 됐는데요. 가밀 스윗시티입니다. 굉장히 스윗한 도시고요. 가밀 스윗시티는 강동구 이제 어떻게 보면 올림픽 회미리마트 아파트, 올림픽 회미리 아파트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밀 지구가 나타납니다. 이제 가밀 지구는 보시면 굉장히 서울과 붙어 있는 잘 조성된 신도시고 여기는 근데 상업지가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상업지가 조금 작고 주거지 위주로 개발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강남 4구로 통하는 강동구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지가가 높고 아파트 값도 높아지겠죠. 자, 가밀 스윗시티 밑으로 송파구와 인접한 신도시가 또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인데요. 위례 신도시는 송파구
이제 서울의 송파구 그리고 하남시, 성남시 이 세 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신도시라서요. 이제 서울 인접 도시를 설명하니까 송파구 쪽은 제외하고 하남시와 성남시에도 위례 신도시와 겹쳐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례 신도시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좋은 위치에 만큼 걸맞는 교통대책은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 실현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위례 신사선이라던가 이런 아니면 트램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좀 좋은 계획들이 많이 구상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디게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례 밑으로는 이제 강남 3구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렇게가 있는데요. 요 밑으로도 뭐 세곡지구, 내곡지구 이런 신도시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서울권이고 강남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울을 못 살아서 이렇게 나오는 신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남쪽으로는 소개해드리는 도시들이 이제 조금 건너뛰고 과천 워낙 좋은 도시죠. 안양은 평촌으로 유명하죠. 자, 광명시까지 넘어오면 이제 구로랑 광명시 사이에 옥길 신도시가 있습니다. 옥길 신도시는 똑같이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시작을 한 거라 34평 아파트가 주력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서남쪽 그리고 내가 금천구나 구로구 쪽에 지식산업센터나 테크노밸리 쪽으로 내가 출퇴근을 한다라는 분들한테는 옥길 신도시도 굉장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옥길 밑으로는 은계 신도시라는 도시도 개발이 되었고 은계가 금계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은계 신도시도 주변 신도시와 같이 주변 기존에 있는 도시 옆으로 붙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편리한 도시로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는 거는 이제 위로 더 올라오다 보면 한강 위쪽으로 마포구와 은평구 사이로 길쭉하게 있는 향동 신도시가 있습니다. 향동지구가 개발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서울의 뭐라고 부르죠? 서북쪽, 북서쪽 이렇게 개발이 되나요? 그래서 향동 신도시가 이렇게 한강변 근처로 DMC와 가깝게 개발이 됐습니다. 내가 DMC로 출근을 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향동 신도시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자, 향동 신도시 위로 원흥 신도시가 개발이 됐고요. 원흥 신도시도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출발을 했어요. 원흥 지구도 안에 가구 파는데 이케아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삼성 신도시 옆으로 붙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이 됐습니다. 자, 원흥 신도시 위로는 삼성 신도시가 있고요. 또 원흥 신도시가 좋은 게 주변으로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창릉역이 가깝게 조성이 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원흥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가적인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삼성 신도시는 별내 신도시랑 비슷하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아니라 기존의 택지개발법에 따라서 개발된 신도시고요. 북삼송, 남삼송으로 조금 분리돼서 개발이 됐지만 여기도 이제 굉장히 넓은 땅에 서울 은평구 위로 굉장히 쾌적한 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송 신도시 밑으로 은평구와 맞닿아 있는 곳에는 지축 신도시가 개발이 됐습니다. 지축은 우리가 3호선 탈 때 종점역이 지축역이 있어서 가끔 들어봤던 곳이잖아요. 은평 뉴타운 위로 개발이 됐고 이제 은평 뉴타운과 붙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또 굉장히 편리한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옆으로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렇게 별내, 갈매, 다산, 미사, 가밀, 위례, 왼쪽으로는 삼송, 지축, 원흥, 향동, 옥길, 은계들이 개발이 됐어요. 이거는 보시면 뭐냐면 서울의 기능을 이 안에서 해결 못하고 점점 더 오른쪽, 왼쪽, 동쪽, 서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쪽으로는 이미 성남시나 과천시, 안양시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확장이 더 할 곳이 없었고 동쪽과 서쪽에는 이제 그린벨트라던가 빈 땅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서울 도시들이 점점 더 서울이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서울에 살 줄 알았지만 이런 서울 옆에 붙어 있는 서울과 썸 타고 있는 신도시에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으로는 어떤 서울과 썸 타는 도시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공부해두고 한번 찾아가서 임장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 옆에 서울과 썸 타는 신도시에 대해서 공사장이 아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엔 다른 컨텐츠로 다시 만나요. 안녕.